네, 그러면 이제 업무용 자산으로서의 무형 자산, 형체는 없지만 우리가 업무에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성격의 자산을 무형 자산이라 했습니다. 그 무형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개정 과목 현황들은 우리가 앞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무형 자산의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은 충족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다른 자산하고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다. 즉, 식별이 돼야 된다.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성. 그래서 뭐 다른 자산들은 다른 자산하고의 이제 그 어떤 개별적인 식별 가능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이라든가 뭐 라이선스라든가 의장권, 상표권 어떻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나 영업권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런 이제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분명한 이제 그런 성격으로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우리가 계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별 가능성.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통제 가능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야 돼. 즉, 제3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통제 관리하면서 제3자의 접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다음 미래의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을 우리가 이 부분도 충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무형자산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입 발생, 즉 매출의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는데 향상되는데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러한 성격이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자, 그다음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무형자산의 취득 금액, 취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급한 대가를 그 취득 금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지출됐다 그러면은 그 지출된 그 금액을 우리는 특허권의 취득 원가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가 창출된 뭐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가 어렵죠.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어떤 신뢰성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취득 금액 그 측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지급한 대가를 무형자산의 취득 금액으로 한다. 자가 창출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업권 그 권리금을 대가를 지급하고 어떤 그런 영업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영업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인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A라는 회사를 우리가 B라는 회사, 즉 우리 회사에서 인수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A 회사에 무엇을 인수해 오나요? 그 회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보니까 1,000원이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회사가 안고 있는 부채가 300원이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은 얼마입니까? 700원. 이걸 우리는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져오면서 A 회사에 지급하는 그 인수 대금이 먼저 700원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7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요? 순자산이 700원이니까요. 그런데 500원을 지급했다 이러면 또 아니면은 900원을 지급했다. 500원을 지급했다 이러면은 순자산 가치는 700원인데 500원만 지급했으니까 이익이 생기죠. 이익. 그래서 이를 우리는 합병 차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순자산 가치가 700원인 이런 회사를 900원을 지급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합병을 하면서 어떻어요? 손해봤죠? 합병 차손. 이렇게 일단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적극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합병 차손이 아니라 200원을 더 지급한 거는 그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더 주고 온 거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하면은 영업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00원의 회사를 700원짜리 회사를 500원만 주고 200원 덜 주고 인수했다. 이거는 좋아할 것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표시한다? 부의 영업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영업권. 그래서 우리는 합병하면서 손해봤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무형자산으로서 영업권, 합병하면서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의 영업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더 지급하고 취득한 것은 무형자산으로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영업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자가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무형자산을 업무에 사용을 하면서 우리는 상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각. 이걸로 인해서 수익 창출에 수익 발생에 기여하는 부분만큼을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대응시키는 방법이 바로 상각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상각할 때는 법률에 관련된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20년까지밖에 못한다. 상각을 내용 연수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겠죠. 유형자산은 자변의 비용 발생으로서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그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서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이와 구분되도록 상각되는 그 금액을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끔 돼 있어요. 비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영업권을 상각했다 이러면은 영업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감소시키는 직접 자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제조 활동에 관련된 그런 무형자산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관련되지 않으면은 이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계산하는 방법은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내용 연수로 나누면 상각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이때 무형자산은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이때는 상각을 한다라고 그러는데요.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방법은 그 영업권하고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다른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정액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업무용 자산으로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서 내용을 더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